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도 제 유튜브 강의를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걸 업으로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 사주를 이제 제가 다른 일을 하면서 취미로 공부하다가 유튜브를 이제 어떻게 하게 됐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제 공부를 제 스스로가 좀 정리를 좀 하자. 그 기록으로 좀 남겨보자. 그런 이제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뭐 잘났다는 게 아니라 이 공부의 방법이나 어떤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잘 이제 이게 쉽지가 않아서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강의를 들으면 물론 사주 강의가 저 말고도 다른 여러 선생님들이 유튜브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선생님들 강의도 좋지만 그 강의를 들어서는 실제 사주 8글자를 보고 운을 봤을 때 풀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의 내공이나 어떤 그 사주의 원리나 기초나 이런 이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들을 잘 해주시는데 제가 직접 풀려고 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손에 잡히는 강의를 해보자. 그리고 초학자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덧 한 지가 유튜브 사주강 한 지가 2년 정도 됐고 좀 구독자분들이 한 6천 명 정도 지금 됐습니다. 상당히 지금 감사드리고 저는 이걸로 수익을 발생을 시키진 않아요. 그냥 구글에 이제 광고는 탑재가 되긴 하는데 제가 뭐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아시고 그렇다고 뭐 광고를 뭐 일부러 뭐 끊어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이 유튜브로 여러분들 만나는 것도 댓글 이제 달아주시는 거 보고 즐겁기도 하고 답글도 달아드리는데 오프라인으로 좀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강의를 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다시 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더니 또 막 확진자들이 늘고 있어서 지금 다시 조금 계획이 좀 미뤄지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좀 직접 만나서 같이 이렇게 사주에 대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하는 시간을 되도록이면 좀 빨리 가져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12운성 관대에 대한 강의를 이제 할 겁니다. 관대. 기존에 이제 쭉 강의를 12운성 강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뭐였죠? 12운성의 어떤 개념, 그다음에 음간, 양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빨리 외울 것인가. 12운성은 공부를 좀 잘 하려면 빨리 12운성을 도출하는 게 우선입니다. 물론 장생이 뭐냐, 뭐 관대가 뭐냐, 목욕이 뭐냐, 그 의미가 뭐냐, 의미를 아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뭐 절대양 생육대, 로광소, 로광쇠, 절태양 생육대, 로광쇠 병사묘 이런 이제 요 용어부터 외워야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관대인데 관대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사주 공부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뭐 사주 공부를 그냥 사주가 단순히 궁금해서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주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싶다 해서 이 선생님 저 선생 뭐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보다가 어떻게 도움 사주 멘토링 알고리즘이든 그 떠서 클릭 한번 해봤는데 저 선생 좀 괜찮네 들을만 하네 이래서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주 잘한 선택입니다. 아, 저는 이걸 업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비법이나 비기 이런 거 없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깨닫고 알게 된 것들을 진짜 거짓 없이 숨김없이 그냥 다 여러분들한테 오픈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왜냐면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인생 자체가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힘든 공부하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유튜브를 해보니까요. 저한테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제 스스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쉽게 어렵지 않게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까 하다 보니까 나름 정리도 하고
나름 또 이렇게 조금 공부도 좀 다시 새롭게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를 조금 더 단단하고 이 체계와 명리 공부 체계 있게 좀 체계를 만들어줘서 상당히 저도 이제 도움이 많이 된다. 잔소리가 이제 길었는데, 자, 12운성 관대다. 오늘 관대. 그 전에는 12운성 이제 절지부터 시작했죠. 절, 태, 양, 장생, 목욕, 이제 관대. 관대 다음에 뭐 걸록, 쭉 뭐 제왕, 세병사묘 이렇게 쭉 나가죠. 지금 이제 한 반 정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주는요, 이 용어가 있잖아요, 용어. 명칭. 명칭에 많은 것들이 함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중국의 어떤 한문이 이제 기본이 이제 기초가 된 그런 명리학이 중국에서 오다 보니까 그 명칭에 한자의 명칭에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절지만 해도 그래. 절 끊어질 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끊어지고 다시 뭔가 시작한다. 태 아이벨 태 아이가 뵌 어떤 그런 모양을 얘기한다. 양 기를 양 엄마 뱃속에서 양수 속에서 어떤 커가는 어떤 그런 시기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모양, 힘의 세기 이런 것들도 나타내고 장생은 태어났다. 막 태어난 갓난아기의 어떤 그런 모습이나 상태나 심리나 힘의 왕세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고 목욕은 말 그대로 목욕. 태어나서 이제 목욕을 하는 몸을 깨끗하게 씻고 단장하는 그때의 시기, 뭐 한 4, 5살에서 그 꼬마들의 어떤 아이들의 어떤 모습. 자, 관대. 자, 관대는 이게 관대가 뭐냐? 그걸 여러분들이 알면 쉬워요. 관대는 일단은 사주의 사모관대, 우리가 사모관대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모관대. 한자로 쓰진 않겠지만 이 사가 이제 깊다, 좀 비단, 사다. 그래서 이건 모자입니다. 모자. 모자를 기웠다, 비단 모자를 쓰고 관은 이게 우리가 머리 쓰는 갓잖아. 갓 썼다. 대는 이게 띠, 허리띠 같은 대다. 그래서 이 삼호관대는요, 옛날에 벼슬길에 오르면 뭐 장원급제 우리 옛날에 봤었죠. 장원급제 드라마 같은데 옛날 드라마 보면 이제 장원급제 하면 말 타고 이렇게 어사 모자 쓰고 이렇게 꽃 달고 그 다음에 예복 입고 허리에 또 이게 차고 하는 이 벼슬길에 올랐을 때 입는 그 어떤 우리가 이제 의복이죠, 의복. 의복을 얘기를 했고, 요게 조선시대로 가면서는, 이제 그 결혼할 때 남자가 입는 홀례복까지 꼭 벼슬길에 오르지 않더라도 우리 옛날에 이제 결혼하면 재래식으로 전통 결혼식 하면 우리가 입는 옷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사모관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관대에서 사모를 띄고 관대. 그래서 한자로 쓰면 요런 모양이더라고요. 관. 저도 뭐 한자를 그렇게 잘 쓰진 않는데 관대에서 우리가 사모관대에서 이게 어원이 됐구나. 그리고 줄여서 저는 그냥 관대를 또 대라고 합니다. 대. 생욕대. 그쵸? 생욕대에서 대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대라는 의미는 이렇게 벼슬길에 올랐다, 의복이다. 지금은 유니폼을 얘기하죠. 유니폼. 그래서 사주에 관대가 있으면 일단은 우리가 제복과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복을 입으면 이게 교복도 포함이 돼요. 교복.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군검경은
기본적으로 군복도 있고요. 검사는 검사복도 있고, 경찰은 경찰복 있고, 그 다음에 의사,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기술자도 제복을 입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간호사 등등. 그쵸? 이런 어떤, 유니폼, 제복, 그럴듯한 괜찮은 어떤 그 직업성을 가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사모관대에서 어원이 됐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고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해보겠는데, 자, 그럼 이제 관대는 12운성은 인간의 생로병사, 생로병사를 12단계로 세분 한 것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 12운성이죠. 12운성이라는 게. 그리고 생로병사에서 이게 윤회가 들어가서 이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절태양의 어떤 이 과정을 거쳐서 다시 생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들이 한 번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끊어지지 않고 돌고 돈다는 어떤 부처의 그 불교의 윤회사상하고도 이게 어느 정도는 통한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대의 시기는 언제냐? 시기. 그리고 우리가 시기를 알면 그 시기에 따른 심리, 그 다음에 활동, 모습, 힘, 왕세, 광약 이런 것들이 다 유추가 되는 겁니다. 그게 관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관대라고 하면 보통은 장생은 태어난 시기, 그쵸? 태어나서 목욕이 한 4살, 3, 4살 말을 하고 내가 이제 꼬마 여자애든 남자애든 뛰어다니면서 내가 뭔가 이렇게 막 마음대로 이렇게 깨방정 부리는 그 시기가 목욕인데 그 전까지가 장생이고 그걸 지나서 시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청소년기에서 뭐 우리가 청년기까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나이로 따지면 뭐 10대 중반에서 20대 중반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딱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걸록의 시기, 걸록의 전까지가 이제 관대잖아요. 걸록은 대략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중심을 잡고 건전한 판단과 행동을 해서 이 녹봉, 국가에서 주는 봉급을 받는 국가나 어떤 기업이나 회사에서 내가 밥벌이를 제대로 하게 되는 그런 시기 전까지의 어떤 모습이라 제가 볼 때는 뭐 중고등학교 해서 대학 졸업 후 취직 전까지 대략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육체적으로는 이 시기에 육체적으로 가장 강하고 왕성하다. 10대 중반 중고등학생들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크잖아요. 힘도 좋고 20대 중반 정도까지도 물론 걸록도 강합니다. 걸록. 걸록의 강함은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으로 갖춘 상태에서 좀 이 강한 모습이지만 이 왕성한데 약간 무모함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무모함. 그렇죠? 그리고 이 관대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육체적으로 이게 이제 옛날에는 남자가 결혼을 10대 중반에서 뭐 20대 초반
빨리 하면 이 정도도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낭낭 18세야 낭낭. 응? 미팔 청춘, 이팔 청춘. 이팔 청춘은 2 곱하기 8, 16세. 이팔 청춘이 이 정도, 그래서 16세대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중3이나 고1 정도 되는 그 아이가 결혼을 했는데, 겉으로는 수염도 나고요. 2차 성징도 일어나가지고 키도 크고 어깨도 떡 벌어지고 목소리도 변성기도 오는데, 신체적으로는 어른과 비슷하지만 정신적으로 아직 덜 성숙했다. 자기밖에 모르고, 그쵸? 어떤 그런 모습이 관대의 시기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특징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가면서 하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풀이할 때요, 이 12운성만 가지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키워드 있잖아요. 이 관대의 키워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연상을 하면 되는데, 키워드는 일단은 뭐 도전, 그쵸? 신체 건강, 그 다음에 약간 무모함,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일단은 조금 상을, 이미지를 잡고 계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 우리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들어요. 질풍노도. 관대의 시기가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칠 것이 없고 약간의 다듬어지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관대하고 세지 있죠. 세지하고는 음양이 바뀌면 서로 이렇게 음양이 바뀌면 서로 바뀐다. 그러니까 관대하고 세, 그 다음에 묘하고 양, 요것들은 요 네 관대, 세, 묘, 양은요 전부 다 지지가 진술충미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관대가 예를 들면 양간일 때, 예를 들면 갑축이다. 이게 이제 갑목, 이 축토에서는 관대거든요. 이 축토가. 그럼 을축은 이게 세지입니다. 을축세.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뭐 병진이다. 이게 관대거든요. 을진. 자, 을진이 아니죠. 병진, 정진이죠. 정진. 자, 정진. 정진은 세지입니다. 이렇게 음양이 바뀌면 지지는 그대로이지만 서로 대세. 그래서 우리가 관대의 상대적인 의미가 세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지는 관대는 아까 청소년기 뭐 10대 중후반 중반부터 20대 중반 정도까지 어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기 전까지, 걸러 계시기 전까지를 얘기했다면, 세지는요 제왕을 지난 인생의 가장 전성기를 지나고 대략 한 50대 정도, 50대 정도의 육체적으로는 좀 힘이 빠졌지만 경험치와 노련함이 가미되고 약간 정신적으로 이제 더 발달되는 어떤 그런 시기를 얘기하는데, 그 반대인 겁니다. 관대는 경험치 부족, 노련함 부족, 정신적인 게 약간 아직 덜 발달.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대하고 세지, 묘하고 양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양지는 제가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 묘하고 양지도 마찬가지의 어떤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프로 다시 조금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여기가 장생, 약간 출렁인 게 목욕, 이게 관대, 걸록, 이거 제왕, 로강세, 조금 합병, 사, 묘, 절, 태, 양, 다시 생으로. 요 이제 관대는 생육대는 우리가 태어나서 점점 커가는, 뭔가 배워가는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의 어떤 성장기를 나타낸다고 했죠. 성장기. 그쵸? 로강세는 내가 취직해서 전성기를 누리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힘은 빠지지만 노련해지는 전성기, 인생의 전성기다. 병사면은, 이제 전성기를 누리고, 내가 힘이 좀 빠지는 인생에서 좀 쇠퇴기. 근데 쇠퇴기라고 해서 무조건, 이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또, 모양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고, 요 절퇴양은, 다시 태어나기 위한, 준비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는 준비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관대하고, 요 세지하고의 어떤 서로의 반대적인 성향적인 특성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관대에 대해서 크게 뭐 어렵지는 않겠다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관대지의 특징이 이제 관대지의 특징을 보면 특징이나 특성, 심리 이런 걸 하나씩 이제 우리가 제가 정리를 해본 걸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욕심, 그러니까 욕망이죠, 욕망. 사회적인 이루고자 하는, 그쵸? 그게 욕망이 강하다. 그리고 뭔가를 계속 자충우돌하고 질풍노도지만요, 이제 발전과 도전, 패기가 넘치는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한다. 일단 관대가 있으면. 그럼 특히 어디에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강한 것은 1번은요, 일지에 있으면 그렇고, 두 번째는 월지. 그러니까 어떤 데 일지는 내가 그런 관대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월지는 사회적으로 내가 그런 관대지의 사회에서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야 되고. 3번은 시지. 내 자식이나 내 노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 심리에. 4번은 이제 연지. 내 조상이나 내 초년의 어떤 그런 관대의 특징을 가지고 살겠구나. 하지만 이제 일지나 월지에 있을 때 가장 관대의 특성이 잘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본인의 명예를 상당히 명예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뭔가 계속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대 있는 사람들은요, 자격증이나 자기개발, 말에 욕심이 있고요. 막 이것저것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사지나 세지는 이미 한번 돌고 뭐 더 배우면 뭐 하겠나, 그냥 내가 조용히 어디 자연인처럼 산에 들어가서 기도나 하고 좋은데 여행이나 다니고 그냥 옛날 옛 추억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하지만 이 관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자기 개발 해보겠다. 도전, 패기,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거친다. 피드백을 해서 다시 도전 하면서 발전하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도 상당히 큽니다. 이 관대가. 질풍노도 뭐 자기밖에 모르고 고집세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요, 여러분들 도전과 발전이 따르는 그런 이 12운성이라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는 자 실패할 자격도 없다. 전 이 말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 혼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시도하지 않고도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도전해라. 여러분들도 명리에 이제 한번 삿발 잡았으니까 내가 저기 한판승 지는 것보다 한번 끈질기게 저하고 같이 제가 이제 그 씨름 삿발 잡았으니까 이기는 법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한 발짝 한 발짝 계속 한번 포기하지 말고 가보자. 관대의 어떤 이 도전, 시행착오, 발전 우리 한번 해보자. 그 마음으로. 그래서 일단은 학생들이 좀 무모하다. 고집세다. 아나무인격이다. 이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중이병, 일진, 자기밖에 모르고, 그쵸? 사춘기가 오는 어떤 그런 모습도 관대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라.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관대가 있다 그러면 어떠면 중이나 중이병을 호되게 앓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렇게 연지에 관대가 있다. 그러면 초년이잖아요. 초년에 관대가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다른 친구들보다 중이병이나 약간 반항심 내 멋대로 할 거예요. 건들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반항심을 조금 더 가질 수가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라. 내가 그렇다 그러면 이렇기 때문에 겸손하고 배우는 자세, 그 다음에 3, 4, 1원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난 관대가 있으니까 난 뭐 그냥 내 고집대로 알고 살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거를 본인이 아니까 나는 관대가 있어서 조금 고집세고 무모하고 시행착오 거치고 하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발전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사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아라. 자, 그래서 관대가 있는 사람은 또 독립, 자립, 승부욕 좁니다. 승부욕 좋고 그 다음에 약간 건방 떤다. 그렇잖아요. 정신적으로는 약간 아까 어쨌든 덜 성숙했어요. 신체적으로는 이미 다 컸어. 자기는 이제 다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중고등학생들 이제 뭐 저도 우리 둘째가 지금 이제 고3인데 둘째 아들이 제가 다 큰 줄 알아요. 우리 이제 둘째 아들은 일주가 병호일주입니다. 일주 자체가. 양인을 깔고 있으니까 제가 이해합니다. 고집도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지만 관대는 자립 독립. 이게 걸록이나 제왕을 깔고 있어도요. 자립이나 독립, 내 스스로 뭔가 하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강하게 갖고 있어요. 하지만 걸록하고 제왕하고의 좀 차이점은요. 이게 약간의 무모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다. 이걸 이제 베이스로 둔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나쁘냐? 아니다. 시행착오 거치고 도전하고 계속 발전적인 쪽으로 가면 이게 좋게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치중해라, 어떤 거에 치중하느냐? 일단은 그래서 여유를 가져라. 그쵸? 겸손해라. 배우는 자세를 해라. 3, 4, 1원 해라. 관대 갖고 있으면 서로 우리가 내가 내 자식이 내 주변 사람한테 근데 이거를 관대 있는 사람은요 나한테는 관대합니다. 이게 또 내가 뭐 잘못하거나 내가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타인한테는 냉정합니다. 잘못, 지적
이게 어쩔 수 없는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약간 정신적으로 들성숙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관대가 어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을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사주를 해석할 때 이걸 다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때그때 맞는 상황적인 어떤 그런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끌어다 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근데 관대가 있으면 무조건 죽을 때까지 관대가 있으면 죽을 때까지 질풍노도냐? 아니다. 물론 그런 특징이나 심리적인 어떤 그런 성품은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관대지가 운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무조건 남한테 아나무인이고 계속 그런 힘은 있어요. 이렇게 추진력은 있지만 그래도 경험치가 쌓입니다. 특히 사주에서 이 시지에 관대가 있다 그러면 그런 내면적인 마음은 있지만 년월일시 노년의 관대는 경험이 쌓여있는 관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세지하고는 다르지만 세지는 좀 노쇠하고 정신적으로 하지만 활동력도 있지만 그래도 경험치가 쌓였기 때문에 조금 덜 무모하고 덜 시행착오 거치고 조금 덜 아나무인 덜 도전 약간 덜이라는 이것들을 여러분들 조금 염두에 두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많이 드는 게 뭐냐면 관대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벼가 자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벼가 자라면 이렇게 바짝 서 있는 이걸 이제 이게 관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벼는 이렇게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쇠지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조금 경험이 생기고 하면 좀 겸손해지는데 좀 겸손함이 좀 부족한 게 관대다. 하지만 자기 발전이라든가 도전이라든가 패기 이런 거는 웬만한 세다고 하는 걸록이나 재앙보다 훨씬 강한 뿜뿜하는 에너지가 있다. 우월감도 있죠. 지고는 못 사는 약간 허세, 그쵸? 허풍 이런 것도 좀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타인과 협조, 타협, 공조가 약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그렇다 그러면 내가 조금 수그리고 들어가야겠구나. 타인한테 내 너무 고집을 그쵸? 고집 꺾자. 고집을 좀 꺾으면 돼요. 그래서 역지사지 해라. 나 원래 그런 놈이야. 나 원래 나밖에 몰라. 그러면 인생이 구설에 외톨이 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 그러려고 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관대의 직업성. 그러니까 이 가장 좋은 것은요. 업상대치입니다. 업상대체. 업으로 내가 하는 일로 대체하면 된다. 유니폼, 제복, 입는 일, 군검경, 힘 좋죠. 그 다음에 그 법조계 검사에 들어갔죠. 법조계, 의사, 의료, 간호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그럴듯한 그런 걸로 우리가 업상대처를 하면 이 관대를 직업적으로 잘 쓰면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12운상하고 있는데 12운상하고 12신설은요.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12 그러니까 지지 12지지를 가지고 보는 어떤 그런
사주를 보는 기법인데, 근본적인 것은 일단은 공통점은요, 삼합 원리다. 그렇죠? 12운성 대표 세 개가 뭐예요? 생욕대, 아니 생왕묘죠. 생왕묘. 삼합이 예를 들면 뭐 간목이다. 목의 삼합은 해묘입니다. 이게 생왕묘잖아요. 12신살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요 삼합이 같은 어떤 편입니다. 같은 편이다. 되게 친화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12운성과 12신살의 이 심리, 12운성은 천간과 지지와의 관계를 보는 게 12운성이고요. 12신살의 기본은요, 년지 기준으로 어떤 신살이냐를 보는 게 지지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사건 사고의 패턴을 보는 게 이제 12신살인데 공통점도 많아요. 그래서 이 관대는요, 우리가 12신살의 월살입니다. 월살의 어떤 그런 특성과 상당히 유사하다. 월살은 우리가 달월이잖아요. 달 보고 한숨 짓는다. 그 다음에 이걸 장벽살이라고 하거든요. 장벽살. 그러니까 삶에 조금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좀 답답함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월이 뭐죠? 영어가 아니라 월이 우리가 벽이잖아. 담. 이렇게 여러분들 영어랑 또 이렇게 이게 서로 통하는 게 있더라고. 장벽살이다, 월살이다, 이게 벽이구나. 다른 12운성은 제가 이제 12운성을 한번 생, 욕, 대, 록, 왕, 세, 병사묘, 절태, 양 이렇게 이제 순서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12신살 양간 일 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요거를 제가 간단하게 짚고 좀 넘어가려고 그래. 지, 년, 월, 망, 장, 반, 역, 육, 화, 겁, 재, 천. 제가 이제 12신살 강의에 들어가서 이거를 이제 강의를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미리 조금 선행학습도 이걸 이미 알고 계신 분들한테 이게 어떤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외워놓으면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제가 이거를 도출을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 자, 음간이다. 그러면 장, 그죠? 망, 대월, 년, 왕장지, 세반천, 병역제, 사육겁, 묘화, 절검육, 태제역, 양천반. 자, 이 지는 지살, 년은 연살, 월은 월살, 망은 망신살, 장은 장성살, 반은 반한살, 역은 역마살, 육은 육해살, 화는 화개살, 겁은 겁살, 재살, 천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일간 기준으로 12운성 플러스 12신살 심리를 볼 때는요 이렇게 매칭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웬만하면 외워라. 생육대 로광세 병사묘 절태양 외웠잖아요. 절태양 생육대 로광세 병사묘 이렇게 세 개씩 끊어서 한 것처럼 겁재천 진연월 망장반 영육화 그쵸? 이렇게 외워놓고 그다음에 세로로 생지장 용년망 관대는 음간이나 양간이나 전부 다 월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조금 이따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롱망년, 왕장지, 쇠반천, 병역제, 사유겁, 묘화화. 이 묘는 양간이든 음간이든 화개살이다. 절검육, 태제역, 양천반. 저는 이제 이걸 외우려고 처음에 생지랄 한다, 생지장 한다, 욕년망, 응? 대월, 롱망년. 근데 보면 어떤 또 이게 공통점이 있냐면요. 지장, 장지, 바뀌죠. 연망, 망년. 그리고 공통은 월, 묘하고 하는 월, 화가 똑같고요. 반천, 천반, 역제, 제역, 육겁, 검육. 서로 이렇게 우리가 뭐 관대랑 세지랑 묘하고 양이랑 바뀌는 것처럼 이거 이게 바뀝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장생이다, 장생. 그러면 먼저 병인이다. 병인이면 이게 장생이잖아요. 양간이잖아, 양간. 양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살입니다, 지살. 지살로 보면 돼요. 그러면 정유다. 정유. 자, 정유면 이게 장생이죠. 그러면 이게 음간이잖아. 음간이 양간이니까 장성살입니다. 장성살의 어떤 심리적인 특징을 가져요. 이거를 또 왜 이렇게 하느냐를 설명하려면 이 뭐지 아무튼 설명이 길어지니까 그냥 지금은 12운상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요렇게 좀 이해를 그냥 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면 목욕이다, 갑자다. 갑자는 이게 목욕이잖아요. 목욕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살이다. 욕 연살이다. 양간이니까. 그러면 음간이다. 을사다. 을사. 이게 목욕이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망신살과 어떤 같은 심리적인 특성을 갖는다. 이겁니다. 볼까요? 갑인. 갑인이 걸록이잖아요. 걸록. 걸록은 이게 이제 망신살라고 같이 가지만 을묘는요. 이것도 걸록이긴 하지만 이게 연살입니다. 왜냐면 걸록인데 음간이니까 연살. 제가 이거를요 60갑자를 다 대입을 해서 다 써봤어요. 60개를 몇 번을 써봤는데 이 공식이 딱 도출이 되더라고요. 이 공식이. 이거 정말 제가 딱 그 사주 공부하고 한 1년 정도 됐을 때 이거를 이제 12신살 공부하면서 이거를 딱 발견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나 책에 보지 못했어요. 제가 엄청난 거를 여러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좀 몇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 이거 진짜 이거 지금 강의할 게 아닌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거에 대한 질문들이 댓글로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12신살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는 이제 제가 12신살 강의 들어가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지만 왕지다. 세지 해볼까요? 갑목. 자, 세지. 갑진이다. 갑진이 세지거든요. 이 갑진세는 이게 반한살 세반. 그쵸? 세반. 양간이니까. 자, 축. 이게 세지예요. 그러면 이거 천살입니다. 천살. 세지지만 천살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갑진은 세지지만 반한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천살은 뭐고 반한살은 어떤 거냐는 나중에 제가 또 강의를 하겠지만 어떤 이런 공식이 있다. 여러분들 요것만 외워놓으면 12운성 강의하면서 제가 뭐다 뭐 이게 병지는 이제 예를 들면 병신이다. 이 병지잖아요. 그럼 역마의 특성도 갖고 있습니다. 병신은 병지지만 역마의 특성 갖고 있다. 하지만 정묘다. 정묘도 이게 병지거든요. 음간 병지. 그 다음에 하지만
제살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같은 병지지만 이런 달라요. 사지다, 갑오, 사지다. 그러면 이게 육해살, 양간이니까 사육, 그쵸? 하지만 신사다. 사지거든요. 그러면 이 겁살의 어떤 그런 사지지만 겁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사육겁. 이것들을 바로바로 딱 사주를 풀면서 생각한다는 건요. 엄청난 이 사주 공부의 발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몇 가지만 더. 제가 이거 강의를 할 게 아닌데 참 하다 보니까 했는데 그래도 뭐 했으니까 몇 번 반복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잘 못 외우겠다. 근데 외우는 게 좋아요. 묘다, 묘. 일단은 그런 묘가 병술이다. 병술. 이 묘잖아요. 화계랑 같이 거고요. 정축도 묘거든요. 화계랑 같이 갑니다. 묘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앞에 이제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일단은 선행학습한다 생각하고 이미 12진사 아시는 분들은 그런 게 저런 게 있었네? 외워놓으면 편하겠네? 외우는 거는 귀찮고 힘들겠지만 한번 여러분 요거를 딱 장착을 해놓고 외워놓으면요. 사주를 쓰면서 그 사람의 심리적인 특성, 12운성, 10성까지 그쵸? 10성의 특성까지 여러분들이 꿰뚫어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방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을축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쵸? 을축은 목극토, 이 편재죠. 편재면서 을축은 쇠지면서 세반 천살적인 어떤 이 을축이라는 일주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천살적인 어떤 쇠지의 특성, 편재의 특성을 갖고 있구나. 이 각각의 의미는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리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아까 얘기했던 그쵸 생지장, 롱망년 뭐 있잖아요. 묘화, 대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도출을. 그래서 저는 사주를 쓰면서 이제 풀이를 하고 싶어서 이걸 만들어 놓고 외웠거든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관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제가 말씀드린 특징 외에도 조금 더 이제 다음 시간에 시간 좀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음간의 관대는 양인이라고 하거든요. 왜 음간의 관대를 양인이라고 하나? 양간의 관대는 또 왜 양인이라고 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